자, 첫 번째 키워드 판문점 청구서입니다. 정부가 이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요,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없으면서 어디에 얼마나 돈을 들여야 하는지 정한 비용 추계서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의문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7일 날 우리 남과 북의 그 정상들이 합의한 이른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 국회 비준 문제가 앞으로 정가의 대폭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회에다가 이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가 비준을 하면 이것은 사실상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법률적 효과까지도 갖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효력을 지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14선언이라는데 그 이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한 그런 선언들이 이후 정권 교체 이후에 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데 굉장히 골몰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계속 발전, 호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체계, 틀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남쪽만 이것을 법적 효력을 부여해 놓았을 경우에 남북 관계에 형평이 맞지 않다. 이런 문제를 들어서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남북 관계를 하면서 정권 교체 이후에 혹시 범법 행위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동의를 해주기 전에 돈이 얼마 들 것이냐를 그 명세서를 가져와라, 이른바 판문점 청구서를 가져와라 이랬는데 약 4,712억 원을 가져왔죠. 자, 남북 관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때 4,200억이 든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남북 관계를 하게 됐을 때 철로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북한의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도 해야 됩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나온 각종 보고서에도 정부 보고서에도 15조 이상 들 것이라는 것도 있고 민간 보고서에서는 130조가 들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이미 10여 년 전에 나와 있었는데 이 판문점 선언 청구서는 4,700억밖에 없는 건 물론 정부는 내년에 들 금액만 지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회 비준 동의의 효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만 추계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반발이 지금 덧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평양을 가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에 정쟁이 되고 지금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판문점 청구서 이 4,712억과 그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정가의 대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부동산 얘기입니다. 가시죠.